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투스 프로야구를 제대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흔히 리세 마라라고 불리는 리세의 방법 그리고 좀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올스타 리세라는 게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좀 이제 특별할 때 하는 또 리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리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번에 4차 꾸러미 때 있었던 구연풀이랑 해가지고 이제 연도 코치 그리고 연도 시그 선수 리세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스타 리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가이드 미션 10개만 깨면은 3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플레가 뜨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는 이제 그 이벤트 할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시그니처 리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끝났어요. 7주년 기념해서 뿌렸던 거에서 그래서 시그니처 리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잘 되고 이것도 그 4차 꾸러미 때 이것도 한때 굉장히 좀 일세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그런 리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세를 통해서 리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난 그 선수가 스탯이나 능력치가 좋은가 그리고 연도가 좋은가 그리고 이제 스킬도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겠고요. 이 세 개가 충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탯이 꾸준다든지 아니면 연도가 좋은 연도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스킬은 조금 이제 어차피 습연을 하면서 바꿔가면 되긴 하는 건데 그래도 스킬도 태생에 좋으면은 이제 습연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셀을 하면은 이제 가이드 미션을 하게 될 거예요. 가이드 미션에서 어려운 미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엠블럼 생성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방법이 좀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리그 모드 그리고 스페셜 모드 대전 모드 하고 모든 모드 한 번씩 하면은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주고 또 미션 하면 또 하나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만 더 획득을 하면 엠블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꽤 쉬워졌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도전 과제 2단계 달성인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죠. 이거를 클리어하는 방법은 시범 리그가 끝나고 막 144경기, 72경기, 36경기, 19경기 이렇게 정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깨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간 미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얘는 공략 같은 게 없고 그냥 얘는 그냥 시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꼼수를 써서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시스템이 있죠. 클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비교적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등급 컷이 낮은 이제 자동 가입 클럽이 있고 클럽장의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일반 클럽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가입 신청 할 수 있는 가입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 클럽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클럽에 가입하는 이유는 다 이거 하나 때문이죠. 해금 전이라면 이제 해금 전이라면 연도 코치 그리고 해금으로 하면 이제 고추권이라 그러죠.
추가 강화권이랑 뭐 단일 연도 팩,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듀얼 연도덱 하기 위해서도 연도 코치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타도 줍니다. 이 스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데 속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획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클럽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평일에 탈퇴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클럽의 그 대표로서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평일이라는 건 이제 구인을 하기도 어렵고, 또 당장 클럽 라인업에 계시던 분이 나가면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메꿀 그런 클럽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을 구인할 때까지 이제 클럽 라인업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도 웬만하면 주말에 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매너죠. 그리고 클럽마다 규칙이 있는데 대부분이 출석은 최소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클럽 라인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에 한 번 필요하고, 대부분의 클럽은 하루 한 번 출석을 굉장히 이제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스타 때문이죠. 출석만 해도 이제 25명이 출석하면은 10스타를 주기 때문에 출석은 거의 매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럽 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길드전 같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클럽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3번, 오후에 한 판, 오전에 한 판, 오후에 한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클전, 오후 클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전 3회 공격 기회가 있고 오후 3회 공격 기회가 있는데, 자프를 이제 그러니까 자동 플레이를 요구하는 클럽도 있고 이제 직접 하는 손풀을 요구하는 클럽도 있어요. 근데 보통 주말은 대부분 이제 손풀이나 게이프리를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주말 클전으로 이제 트로피를 많이 획득을 해서 이제 더 높은 보상을 획득하는 클럽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클럽에는 1승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희 클럽도 그렇고 주말에 대부분 손풀 아니면 게이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더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5구장, 뭐 홈 플러스 5구장, 게이지전 이런 얘기가 들릴 거예요. 게이지전은 자, 여기서 게이지전은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걸 이제 게이지라고 하는데, 게이지전은 그러니까 이 게이지를 많이 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홈 점령이라는 거는 홈 구장이 있죠. 이 홈 구장을 점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승패에 상관없이 트로피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지를 만약에 완전히 따였는데 홈을 땄다? 그러면 이제 트로피 하나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오구장이라는 거는 이제 특별 미션이죠. 특별 미션인데, 이게 지금 지정된 구장이 보이시죠? 이 점령시에 이제 트로피를 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모든 초록색 이거를 다 점령을 했다는 가정 하에 트로피 2개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 플러스 게이지 하면은
4트로피를 획득하는 거죠. 왜냐면은 게이지는 3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트로피 30명 하면 1트로피, 홈플러스 5부장 6트로피, 그리고 게이지랑 5부장 하면 5트로피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이 클럽 대전에서 클럽원이 많을수록 공격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만큼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티나게 카페나 이런 데서 구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럽 협동전입니다. 자, 이 클럽 협동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캡틴을 정합니다. 그 캡틴이 획득하는 포인트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캡틴이 그러니까 26포인트를 획득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캡틴이 아니면 13포인트를 획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캡틴이 마이너스 4포인트를 획득하면 사실대로 하면은 이제 캡틴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2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캡틴 보너스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막 크게 간에 기별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캡틴이 폭주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클럽 협동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게이지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소 참여 획수를 충족하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게이지를 채울 만큼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글씨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덱이 내가 막 전력은 14,000이 넘어가는데 졌다 아니면은 내 덱이 전력이 낮은데 나보다 훨씬 높은 덱을 이겼다 하면은 보통 이 시너지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압도가 이제 압도는 이제 선구 능력치를 바탕으로 만든 시너지고, 압도는 선구, 작전 야구는 주력이죠. 그리고 스윙은 파워 능력치, 그리고 팀 배팅은 정화, 안방마니는 제구, 철벽 수비는 말 그대로 수비, 픽처는 구위 능력치를 바탕으로 만든 시너지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듀얼 연두력 시너지도 있고, 구단덱 강화, 연도덱 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제일 먼저 넣을 때는 이 포지션에 있는 카드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 뒤로 강화를 할 때는 5개만 채우면 돼요. 포지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 파워랑 구위인데, 사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조금만 해도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구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선동열만 거의 넣게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그만큼 효과도 더 좋아요. 만루 상황에서 비거리 감소로 알고 있고, 여공 스윙 같은 경우에는 2루 이상일 때 비거리 증가라고 돼 있고요. 이것만 채워도 전력은 엄청나게 세집니다. 뒤에 있는 걸 안 채워도, 이것만 채워도 전력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랭킹 대전이나 이런 대전을 해보면 쉽게 이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셀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 시그니처 선수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또 강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조합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시그니처 카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니처 카드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 첫 번째는 간지가 납니다. 멋있어요. 특징 두 번째는 고유 능력을 S까지 강화할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은 고유 능력 기본 강화 횟수가 7번입니다. 이거 두 개 다 사실 첫 번째는 뭐 골글도 간지나고 일반 카드도 간지나는 게 있지만, 이거 두 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S까지 각성권 없이 강화할 수 있는 건 레전드밖에 없어요. 근데 시그니처 카드는 일반 선수를 S까지 강화할 수가 있고, 똑같이 7번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파전 스탯이 좋은 테임즈나 이런 선수들은 거의 준 레전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시그니처 효과가 좋은데, 시그니처를 만드는 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이죠, 스킬. 그러니까 스킬이 안 좋으면은 뭐 레전드 S까지 키운다고 타율이 올라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킬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코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수는 다 1호 3석으로 모았는데 코치가 1사 해금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1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코치의 개수가 중요한 이유가, 어차피 듀얼로 쓸 게 아니면은 그 코치가 보이는 연도가 아니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야 될 카드인데 아깝게 그 많은 재료를 버린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 이제 1833 구자욱을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얼떨결에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듀얼로 정했고, 그것 때문에 933 듀얼을 포기한 거기도 해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시그니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조건에 맞는 카드들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4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올스타 칸에서는 올스타만 만들 수 있고, MVP 칸에서는 MVP만 만들 수 있고, 골든글러브 칸에서는 골든글러브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국가대표 카드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를 올스타 MVP가 제일 쉬워요. 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러니까 좋은 연도에 MVP를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시그니처가 있는 선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일반 골든글러브 두 개로 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올스타 리셀을 하는 이유도 이게 계약서 없고 기준 스탯이 낮아서인데, 올스타가 희귀도가 높기 때문에, 플레이 올스타가 희귀도가 높아서 올스타 시그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엔 레전드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가장 최종 보스격이고요. 사실 우리가 가이드 미션을 깨면 레전드 하나는 줍니다. 네, 정민철 주죠. 자, 이렇게 공짜 정민철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레전드가 획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요. 재료 수집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액자에도 잘 안 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꼭 레스카웃을 주는데, 그쵸, 이제 그 오프시즌 이벤트에서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꽁전드로 레전드를 띄우기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 거의 뜨지도 않아요. 자, 카페에서 가끔 뜨는 걸 보긴 하는데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재료 수집인 재료 수집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 진한 뽑기.
이게 가장 이제 난이도가 쉬운 방법이고 히스법에서 많이 나오는 레전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가 높고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레전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일리지 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야 날라갔어? 뭐야? 어? 자, 문제가 잠깐 생겼는데 그래서 마일리지 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스타도 많이 들고 연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깡. 이거는 사실 거의 되게 제일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마일리지 적도 안 될 때 카드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뜨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 올스타나 좀 스탯이 낮아서 저격이 불가능한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등상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등상 레전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등상을 쓰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는 스킬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딱 타자 스킬 좋은 거, 투수 스킬 좋은 거 있습니다. 스프레이터, 그 다음에 예지력, 배팅머신, 에이스킬러, 보조업으로 좋은 게 참을성, 매너, 그리고 훈련 정도. 레전드도 타자 보조업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출시된 것 중에 아직 평가가 없는 거 애매한 게 이제 리드오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클러치 히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많이 없는데 자 그리고 보조업에 주는 거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히터가 얘가 사실 원탑이에요 원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출루율, 장타율, 타율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개 좋아요. 그리고 예지력 같은 경우에는 출루율이 떡상합니다. 배팅머신 같은 경우에는 원오버로 쓰기는 좀 그래요. 위에 치면 개좋은. 그리고 에이스 킬러는 스탯 좀 딸리는 애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파선이 딸리는데 그런 애한테 쓰면 좋아요. 근데 보통 그런 애는 주력 수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특훈으로 깎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히터도 이번에 떡상을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원업으로 쓸 수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수 스킬 좋은 거. 끝판왕. S 기준은 원탑이고요. 언터처블. A 기준은 원탑이에요. 그리고 결자해지도 있는데 결자해지는 보조업에 또 맞는 것 같고 2링 히터가 이제 최근 떡상으로 좋아졌어요.
업데이트로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보조업의 결자해지, 피칭머신,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국보투수, 그리고 이제 체력 딸리는 불펜 투수일 때 선발 스킬이 붙어서 선발했을 때 쓰는 강철 체력. 이거는 거의 쓰는 거를 못 봤고, 그러니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이거 두 개는 거의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자이언트 킬러는 쓸 때가 가끔가다 있긴 한데, 에이스는 진짜 개 같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에이스를 쓰면 구종 등급 컷도 올라가고, 에이스 킬러 같은 스킬이 발동합니다. 이거 두 개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스킬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에이스가 조금 더 나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정구가 있어요. 얘는 리그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모드 할 때 써야 되는 그런 스킬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할 텐데, 레전드 스킬, 그러니까 보라색 스킬이죠. 캡틴이 있고 캡틴 슈퍼스타 는까지는 투수 타자 공룡이고요. 타자는 이제 핵심 타자 위압감이 있고, 또 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투수는 투수는 이제 투수가 또 팔색조, 라이징 페스티벌, 이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슈퍼스타가 현존 최강 스킬이에요.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팔색조랑 라이징 페스티벌은 삼진율이 올라가는 스킬이고, 얘는 본인이 이렇게 올스탯 10, 그리고 팀 전체의 올스탯 5씩 올라가는데, 팀이 아니고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투수면 투수 스킬 올라가고 타자면 타자 스탯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있고요. 스킬 정리를 좀 해봤고, 특훈입니다. 특훈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파선 또는 뭐 제구위보다 이제 주력 수비 또는 체력이 높을 때 해당 능력치를 깎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특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수 스펙 미친 듯이 까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강화를 했는데 주력 수비에 너무 많이 붙었어. 또는 많이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력 수비에 스탯이 많이 가서 좀 깎아야 된다. 그럴 때 특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5번 할 수가 있고, 또 특훈 초기화를 해서 제구위나 정파선에 갈 때까지 강화를 특훈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얘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카드 많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하드 모드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아마 시너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대부분의 레전드 재료나 저격 불가능한 레전드 재료나
코치는 거의 대부분 하드모드에서 획득을 합니다. 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백풀팩, 그리고 우선 9단 선택 코치팩, 그리고 습연, 그리고 한계 돌파권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코치팩도 있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즌 종료 레젤. 이 5가지가 있어요. 백풀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합 재료라든지 아니면 시너지 재료를 얻기 위한 거고, 9단 선택 코치팩은 이제 코치 레제나 연구 코치, 듀얼 코치까지 이렇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으는 거고, 습여는 말 그대로 스킬 변경을 위한 거고요. 한계 돌파권이 이제 초월 강화, 초월 돌파용으로 쓰이고 있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스킬 안 떠도 이런 앞에서 이런 거 안 떠도 이거 한 번만 뜨면은 다 용서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제가 중요하다는 거고, 등반 방법은 나중에 그것만 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강의를 해봤는데 처음이라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말을 좀 흘리는 것도 있었는데, 혹시나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것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